오늘 제가 공유님이 자기만의 또 한 생각에 붙잡히면 그 한 생각이 전부가 돼서 다른 것들이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눈뜬 장님이 되고 귀머거리가 되는 어떤 그런 상태를 느끼면서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수업방에 올렸죠. 그죠?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그 작업을 하는 것을 원아님이 옆에서 듣다가, 의식은 내 할 바를 해야 하는 것, 이 얘기를 듣고 뭔가 자기 안에서 내가 이때까지 생각하고 있던 의식이랑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의식이랑 뭔가 결이 다른 것을 느껴지는데, 뭔가 되게 그 본인 안에서 조금 더 그것이 인식되면서 나 그럼 이때까지 의식을 뭘로 알고 있었지? 이런 이제 궁금증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의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들어오기 전에 또 우리 금강님도 얘기를 해요. 의식 얘기는 참 많이 하는데 사실은 너무 많은 의식이 있고 그 많은 의식이 무엇을 말하는지 조금 혼란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의식이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을 어떤 모양이 있으면 이런 모양처럼 딱 여러분들한테 이름을 얘기해 주면 되는데, 이 의식이라는 게 명상에서 쓸 때에는 필요로 써요. 왜냐하면 필요로 쓸 때 어긋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한번 오늘 그걸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식이라고 하는 것에 설명하기가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주로 어디에 많이 머물러 있냐면 생각이라고 하는 거에 많이 머물러 있어요. 이 생각이라는 놈의 정체가 이젠 여러분들 좀 알 거예요. 그죠? 정보죠. 그죠? 정보 덩어리. 그래서 이 생각이라는 것은 뭔가 내 머릿속, 나라고 하는 것도 이 생각의 덩어리가, 나라는 것이 마치 있다라고 여러분들 어떤 만들어준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집중 생각을 하다 보면 나는 여자, 그리고 나는 대구 사람, 나는 나이가 몇 살, 다 이것들은 뭐예요? 이런 정보가 만들어준, 틀지어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궁금해 해봐야 돼요. 여자라는 것은 집단의 정보가 나한테 이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또 이름도 대구 사람, 우리는 가족, 다 이런 것들이 외부의 그 어떤 것이 내 안에 이렇게 들여놨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무엇인가가 있어서 들여놓았었을 거 아니야. 그러지 않아요? 무엇인가가 있어서 거기에다가 여자야, 너는 대구 사람, 너는 내 딸, 너는 우리와 가족, 이렇게 뭐가 없다면 들여놓을 수가 없잖아. 그렇지 않아요? 이건 너무나 기본적인 상식인데 이런 상식조차도 우리가 이 생각을 하지 않으면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는 여러 말로 표현해요. 참나, 본질, 그리고 또 이것을 뭐 의식이라거나 에너지라거나 생명이라거나 뭐 이 자리를 공이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름을 뭐라고 붙일 수 없는 이 그 근본의 어떤 것이 있는 거에다가 우리가 몸이라는 것과 인연이 되면 이 몸에 맞는 어떤 이름들을 갖다 붙이는 집단에, 그 세상으로 우리가 뭔가가 이렇게 나온 거야. 조건에 의해서 나오면서 그 모양에 맞는 이름을 이렇게 붙여준 거예요. 이게 틀지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틀지어주는 거야. 끊임없이. 그래서 이렇게 틀짓기 이전에 이 나를 의식이라는 걸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많이 해요. 그럼 이제 이 의식이라는 이것은 생각과 달라요. 생각도 우리는
여러분들 의식이라고 얘기해요. 그냥 일반적으로 깊은 어떤 명상적 의식이 아니라 이런 생각에 대해서도 의식이라는 언어를 써요. 그런데 이 생각은 정보 덩어리에 틀지어진 머릿속에 있는 거고, 그냥 나라고 하는 그 어떤 프로그램 입력시켰듯이, 우리가 로봇이라고 하면 어떤 칩에다가 프로그램을 입력해서 심잖아요, 뇌에. 그것처럼 우리의 의식 안에 이런 정보 덩어리가 모양 없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의식이 몸이라는 것과 인연이 되면서 생각이라는 것이 있고, 이 생각을 보고 있는, 그러면은 이제 어떤 게 있냐면, 내가 우리 금강을 이렇게 보면 이 보는 또 어떤 것이 있는 거야. 보고 있다라고 뭔가 알아차리거나 인식하는 또 어떤 것이 있는 거야. 그리고 내가 이 펜을 이렇게 보면 이 펜을 보고 있는 또 어떤 것이 또 있는 거야. 그것을 이제 우리는 진짜 의식이라고 해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보고 있는, 보는, 뭔가 인식하는, 자각하는 이러한 의식을 쓰지를 않고 틀지어진 이 정보 덩어리 안에서 뱅글뱅글 도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면은 나라는 어떤 그 생명이 진짜 본질에 나가 있다면 이 나는 여자도 남자도 아니라고 했어요. 진짜 이 본질의 나는 여자도 남자도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원론에서 만들어 놓은 모든 걸 파괴하는 자리라 이 말이야. 잘하는 것도 없고 못하는 것도 없고 문제가 있는 것도 없고 문제가 없는 것도 없고, 이 본질에서는 틀지어지지 않은 자리이기 때문에 틀지어질 수가 없는 자리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생각의 정보 덩어리 안에서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고 이래야 되는 게 있고 저래야 되는 게 있고 옳고 그름이 있고, 끊임없이 이 생각 안에서 여러분들은 움직이는 구조가 너무 틀지어졌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 공유님이 턱이 불편해요. 그죠? 이건 하나의 그냥 증상이고, 진짜 우리 의식은 이 턱이 불편한 증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진짜 의식은 이 불편한 턱을 보고 있어서,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불편한 걸 이제 보고 있어. 그러면 이것이 불편한 것을 이제 어떻게 해주면 조금 덜 불편하게나 아니면 이게 너무 취약하면 조금 더 이것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찾아주는 것이 합리적인 의식인 거야. 보는 의식에서 필요한 것을 운용해주는 합리적인 의식인데, 이렇게 이 보는 의식을 작동시키지 못하는 사람은 이 정보 덩어리인 좋은 상태라는 게 있어. 그래서 좋은 상태라는 걸로 턱이 불편한 거 바로 어떻게 가? 이거 안 좋아. 안 좋아 하는 순간 어디로 가? 큰일 났어. 내가 벌써 이 나이에 턱이 이런데 나이 먹으면 내가 이제 턱걸이 다 무너져서 먹는 것도 못 먹고 어머 내 인생은 이제 끝장났어. 이렇게 틀짓는 의식으로 가요. 왜? 틀짓는 그 정보 덩어리의 생각에서는 틀짓는 것밖에 못 만들어. 그런데 틀지어진 정보 덩어리의 이 생각이 아니라 보는 자의 의식에서는 그냥 턱이 아프나 나이가 먹어서 주름살이 생기나 위가 아프나 관절이 아프나 어떤 내가 뭐 정신병을 진단받았거나 이게 다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않겠죠, 그죠? 그러면은 다르지 않으면 내가 턱이 아픈 것은 그냥 하나의 증상일 뿐이고 이 증상은 누구나가 있다는 거야. 나이를 떠나서 누구나가 있어.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봐요. 나이가 어렸을 때에도 그 어떤 증상들을
끊임없이 경험하고 그 상태를 느끼면서 또 처리하고 또 이렇게 끊임없이 온 게 진실인데, 이 틀지어진 정보덩어리 의식에서는 마치 없다가 이유를 갖다 붙이는 거야, 틀을. 내가 지금 이제 아까도 우리 잠깐 얘기했지만 나이가 이제 30 중반이 넘어가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일어날 만해. 근데 진실을 들여다보면 우리 원아님 20대 때에도 별로 그렇게 근사한 건강한 몸이 아니었어요. 이미 그때에도 골반이 뭐 녹았다고 했나? 맞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러니까 항상 그래 왔어요. 그래 온 것을 가지고 지금 관리를 해 오면서 또 그나마 그래도 그때보다는 조금 더 어떤 좋은 상태를 느끼기도 하고, 그런데 또 그러다가 좀 좋아지면 어떻게? 또 관리 좀 안 하면 또 다시 또 어떤 그 상태가 일어나기도 하고, 끊임없이 우리는 그냥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는 속에 이게 삶이 반복인 거야. 근데 자꾸 여러분들은 어떤 착각을 하냐면, 아니 내가 괜찮았는데, 내가 안 그랬는데 갑자기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갑자기 왜 저런 말을 해? 갑자기 왜 저런 행동을 하지? 이렇게 틀짓는 의식 안에서 자꾸 틀짓는 모양을 만들어내면서 이 삶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공유님이 척이 불편한 증상이야. 그냥 증상에다가, 그냥 증상은 그냥 단순하게 증상이야. 근데 이 증상에다가 무엇으로 이 증상의 크기를 하냐 이 말이야. 그러면은 나도 턱이 아프면 나도 턱이 아픈 증상이 있어. 그런데 나는 별 신경 안 써. 무엇에 의해서? 나는 의식을, 생각이 아니라 의식을 그냥 이것만 인식하고 이것만 그냥 보고 알아차려서 내가 이 상태를 관찰하거나 관찰해서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필요한 걸로 운용한다 이 말이야. 근데 여기서 우리 공유님이 턱에 불편한 증상을 가지고 운용하는 의식으로 가지를 못하고 어디에 자꾸 틀지어 들어가서 갇혀버리냐 하면, 난 이제 끝났어. 이제는 이래가지고 유진이도 아직 어리고 남편도 아직 젊은데 이제는 이 턱이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나는 못해. 틀짓는 걸로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지난번 강의도 했어요. 소가 있고 달구지가 있어. 그죠? 그러면은 이 마차를 움직이게 하려면 소를 때려야 되는가, 마차를, 달구지를 때려야 되는가, 이 질문 원장님이 많이 하죠. 그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알아요. 당연히 소를 때려야지요. 그죠? 우리 금강님은 마차를 때리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대입을 해보세요. 턱이라고 하는 틀이 있어요. 턱이라고 하는 이 증상, 틀 지어진 게 있어. 아픈 통증, 증상, 아픔 있어요. 증상, 틀이라는 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서 소를 때려야 된다는 걸 알면 이 소가 뭐냐는 거야. 우리 안호님의 의식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것을 앞으로 가게 하려면 이 소를 때리듯이 이 자신의 의식을 이제 관리하고 관찰하고 이것을 최대한 이렇게 잘 보호하거나 해서 갈 수 있는 한 최대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 먹으면 주름살 생기고 좀 몸의 기능들이 예전 같지 않아지고 하는 것은 물론 있어요. 그죠? 그리고 당연한 거야. 그러면 거기에 맞는 활동성 줄이고, 그리고 이 나이에 맞는 이제 뭔가 그런 움직일 때 살살 움직인다든지, 일어날 때 살살 일어난다든지. 그런데 아까 우리 도리님이 얘기하죠. 자, 눈이 지금 이제 조금 뭔가 상태가 또 하나의 진단이 나왔어. 증상이 백내장, 녹내장이라고 하는 증상이 하나 나왔어. 그러면은 이 눈을 최대한 좀 보호하고 좀 아끼고 눈이 최대한 좋아질 수 있는 의식을
관찰해서 써줘야 되는데 뭐라고 말해? 난 안경 쓰기 싫어요. 안경 쓰기 싫어서 난 렌즈를 껴요. 그럼 렌즈가 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관심이 이때까지 관찰을 안 했겠지. 근데도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 뜻대로, 자기 식대로. 밀어붙임. 여기서 이제 우리 공유님도 그래. 아, 턱관절이 약하면 당연히 무른 음식 먹고 조금 야를 잘 덧나지 않도록 자극을 주지 말아야 된단 말이야. 증상이 보여주잖아, 지금 통증을. 위가 지금 통증을 보여준단 말이야. 쓰리고 뭔가 좀 답답하고 묵직하고. 그런데 이걸 막 비난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예전같이 고기를 씹지 못하는 게 나는 너무 억울하다. 왜 내가 그렇게 다른 사람 다 잘 먹는데 왜 나만 못 먹어야 되냐. 이러면서 자기 의식, 소가 되는 이 의식을, 증상을 알았어. 알아차렸죠, 의식이. 그러면은 이 증상을 최대한 더 덧나지 않게. 왜 탈락했어? 본인이 뭔가 관리를 잘 못한 이 소라고 하는 의식을 제대로 못 쓴 것에 대한 증상이란 말이야. 물론 타고나기를 그렇게 약하게 타고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다 못 쓰는 몸이 되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이 장애로서의 팔다리가 없는 걸 타고나지만 그 사람이 난 팔다리가 없어 이러면서 주저앉아 있지 않는 사람 많아. 그럼 그 사람들은 의식, 그래 나 팔다리 없어? 응. 그러면 이 팔다리 없는 것에서 내가 최대한 팔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는 거야. 찾아내서 가도록 하니까 발가락으로도 젓가락질을 하거나 수리를 하는 일을 하는 사람도 봤어요.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될 능력인 거야. 사람만 갖고 있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의식을 이렇게 잘 보고, 이 잘 본 것에서 살릴 수 있는 길, 뭔가 지금 이것에서 좀 더 이걸 잘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방향성으로의 이 의식을 이렇게 몰고 가야 되는데, 우리 여신이 과거에 머물러 있었던 것도 계속 이긋하다고 있는 거야. 난 못할 거야. 난 잘하지 못할 거야. 난 글렀어. 이 의식을 안 쓰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신한테 계속 요 근래에 피드백했던 게, 의식을 너가 지금 어떻게 쓰고서 너의 몸을 다 닫는지. 맨날 가슴 막혔다는 얘기를 자주 해. 가슴이 왜 막히는지 의식으로 관찰해서 너가 지금 그 가슴을 닫게 하는, 몸을 막게 하는 그 구조, 생각에 이 구조가 있단 말이야. 생각에 이 집단의식의 구조. 자꾸 틀짓는 구조. 나는 잘난 사람이 못 될 거야. 난 잘나지 못했어. 라든가. 그러면은 잘나지 못했다라는 걸 알아차렸어. 그러면은, 잘나고 싶은 그 안에 어떤 마음이 있어서 잘나지 못한 이것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누구나 잘나고 싶으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잘날 수 있는 걸 하면 돼. 못해? 그래. 못하지 않잖아. 그지? 그런 의식을 또 갈 방향으로 의식을 운용하고 또 갈 방향으로 의식을 운용하고 하는 이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능력인 거야. 그렇게 가고 가다 보면 이제 의식 쓰는 힘이 엄청 더 밝아지고 더 커져서 이제는 이게 힘이 저절로 끌고 가는 이치가 되는데, 이렇게 의식을 운용하는 힘을 키우지 않은 상태에서는 뇌가 좀 약간 쥐가 나듯이 좀 스트레스를 받아. 왜냐하면 통로가 없었는데 이 통로를 이렇게 밀고 가야 되는 어떤 그런 상태와 같은 거야. 나한테 의식을 쓰는 힘이 많이 이렇게 안 써본 사람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우리 그 풍신님이 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은 이제 나는 말을 잘 못한다. 사람과 만나면 너무 떨리고 긴장돼서 말이 잘 안 나온다. 하죠, 그죠? 자, 그럼 그걸 인식을 했어. 그러면 인식을 했으면 그것이 지금 뭔가 나한테 어떤 보여주는 증상이잖아. 그러면 그 증상을 자꾸 털지어서 문제야 라고만 해. 문제야.
나는 그래서 잘 못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그러면서 의식이 이 소를 가게끔 하지를 않아. 그래서 아니 그러면은 의식을 쓰면 되잖아. 여기 센터에서 사람들하고 조금 더 다가가서 얘기해보고 조금 더 말도 더 풍성하게 붙여보고 이렇게 하면 뭐라고 말해요? 귀찮아요. 그리고 익숙하지 않으니까 하려니 좀 스트레스가 돼요. 너무 신경이 쓰여요. 좀 힘이 빠져요. 왜? 애쓰니까 힘이 빠지겠지. 그러면서 또 사람들은 어디로 가? 왜 내 마차는 잘나지 않았어요? 또 이렇게 가. 생각은 그래서 이 안에서 뱅글뱅글뱅글 돈다 이 말이야. 이 틀 짓는, 모양 짓는 이것 안에서. 차이가 그래서 어떤 차이냐면 자신의 삶을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의식을 운용하면서 필요한 것을 찾아가면서 끊임없이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은 나아간 만큼 자기의 어떤 그런 결과치라고 할 수도 있죠. 그죠? 목표치라고도 할 수 있고 여기에 끊임없이 이렇게 열어가는 거고. 그런데 그 반대되는 사람들은 자신이 쓸 수 있는 이 의식을 내가 지금 무엇이 필요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나한테 지금 어떤 증상이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에 대해서는 안 보고 본인이 지금 뭔가 귀찮아하고 좀 부담스럽다고 하고 해내는 것을 싫어하는 것에서 그 모양 지어진 것에 또 비난이나 부정성이나 그 상태에 또 돌리고 있는 거야, 의식이. 그 사유화라는 건 우리 금강한테도 자꾸 얘기를 하는 이유가 진짜 안전이 뭐냐는 거야. 안전이. 불안하지, 긴장이 많고, 그러면은 도대체 이 불안과 증상으로 보여주는 거야. 근데 또 그 보여주는 증상을 가지고 내가 이제 이 의식을 가동해서 알아차려야 돼. 아, 지금 뭐가 진짜 불안하고 불안할 일이 아니고. 그런데 과거의 의식으로서는 생각 안에서는 불안하고 내가 주눅들고 뭔가 두렵고 한데에도 그 증상을 내가 좀 더 정리하고 해결하기 위한 힘쓰지를 않고 그 생각을 뱅글뱅글 돌리면서 이게 이제 너무 너한테 뿌리를 내려서 너화 돼버린 거야. 안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무리 진실을 얘기해도 본인이 이렇게 꽉 틀지어 놓은 것 안에서 계속 똑같은 말만 하고 있는 거야. 안전이 없어요. 난 못 받았어요. 저 사람이 나를 안 받아줘서요. 뭐 어떻고요. 외부에 마치 해결할 수 있는 게 있는 듯이. 그래서 사유를 하라는 건 자꾸 들여다보고 의식이 들여다봐서 자꾸 보라 이 말이야. 비춰라 이 말이야. 왜? 의식이 하는 작용이 그 작용이거든. 그러면 이제 쉬운 예로 하나, 여러분들이 이제 명상이라는 걸 한단 말이에요. 자, 명상을 할 때 여러분들 의식이 어떻게 해요? 몸을 계속 보고 봐. 보다 보니까는 느껴지고, 숨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보여, 느껴져. 느낀다, 본다랑 조금 비슷해요. 봐야 느껴지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보는 의식을 명상하는 거기에 오로지 안 있고 생각에 가는 거야. 오늘 있었던 일부터 다리가 좀 불편한데, 몸은 왜 똑바로 내가 서 있나, 어쩌나. 근데 이런 것들이 점점점 자꾸 이제 몸에 의식을 두고 비추는 것들을 훈련을 하다 보면 이제 그게 조금씩 그쳐지다 보니까 숨 한 번 들어 마셔도 이 숨이 내 몸을 어떻게 이렇게 열어가고 안정감과 깊이 있는 쉼을 주는지가 접속을 하는 거야. 똑같아. 턱이 아프다는 어떤 증상으로 보여주죠. 그러면은 대번에 좀 부담되는 거 안 씹고 좀 부드러운 음식 먹고 그리고 무리하게 힘을 써서 일을 해내려고 하고 하는 막 이런 그 힘을 자꾸 빼고 이 힘쓰면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 긴장과.
특히 잘 때. 그러면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자꾸 보고 관심 가져주면서 해주면 바로 느껴. 돌아온다고. 근데 이런 걸 경험을 하고도 이 틀지어진 것에서는 이거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늙어도 안 되고 나한테 조금이라도 뭔가가 내가 허용하는 거 아니면은 이거 오면 안 된다는 의식인 거야. 굉장히 저런 힘을 가득 갖고 있는데 어떻게 몸이 편안하게 흐르겠어. 예를 들면은요, 증상이 보여줘. 그러면, 여기를 조금 따뜻하게 뭔가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평상시 여기가 혈액순환이 좀 잘 되게 마사지를 좀 한다든지 그러면서 무른 음식을 먹으면서 관리를 이렇게 해주면 이 회복이 되는데 그렇게 운용을 안 하는 사람들은 이거 문제다 이거야, 자꾸. 이거 문제다. 그러면서 어디로 가? 이게 이제 미래와 막 엄청난 몇 년에 어디로 가서 입덧만해지는 거야. 자기가 그 하나, 이 증상을 증상으로 안 보고 호불호로 보는 거에 의해서 태산만하게 만들어 놓는 거야. 실제 여러분들도 이건 인간관계에서도 그래요. 실제 상황은 요만해. 그런데 이 상황을 자기 안에서 태산만하게 해놓고 못 푸는 거야. 어디가 시작점인지도 몰라. 그렇게 엉켜가는 구조가 너무 자동적이고 익숙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이것에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이라도 자유로우려면 자꾸 질문하라 이거야. 진짜 나 턱 때문에 문제야? 진짜 이 턱 때문에 문제야? 그러면은 이 턱보다 더 심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 몸이 장애인인 사람은 어떻게 살아? 그러면 결국은 턱 때문도 아니고 장애 때문도 아니고 못 받은 것 때문도 아니라는 얘기야.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태산처럼 불려놓은 그 사람 식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한 크게 부풀려 놓은 자기 게 있는 거야. 그래서 헌신명상에서 중요하게 여러분들한테 주문처럼 외우라고 한 게 뭐야? 나는 나를 의식이 필요한 걸로 운용해 가는 거야. 자, 나한테 어떤 게 왔어? 왔으면 이걸 가지고 이제 필요한 걸로 열어가는 거야, 이게. 열어가면은 얼마나 이게 수월해. 내가 어떤 필요와 욕구가 있어서 그걸 운영하는 주체라는 그 시각이 좀 없었거나 좀 덜해서 그랬어요. 그런데 주체가 왜 어떻게 없을 수가 있지? 사실은 이제 제가 만약에 아노니에 대해서 약간 뭐 불편한 마음이 있다. 이 불편이 내 건가 비쳤어요, 의식에서. 그러면 이거를 이제 법칙에서 이걸 내 거를 이제 낼지 말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잡을지 안 잡을지 그것까지는 했는데 거기서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가보자 하는 방향성이 이렇게 설정이 돼야 되잖아요. 아직 그 설정을 해서 제가 이렇게 많이 운영을 안 해보다 보니까 의식 이걸 운영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운영한다고? 이게 약간 그였던가 봐요. 그렇지.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법칙에서 내가 이 사람의 걸 침범했나 안 했나. 그리고 여기에서 좀 더 상생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의식이 한번 떠올려 보면, 비춰보면, 그럼 거기서 어떤 상생이 좀 더 이렇게 나올지 우리는 다 있어, 안에. 그 씨앗들이 있는데, 원화가 이제 이렇게 사유를 하면서, 법칙도 들이대고 이러면서 이제 내 거에 대한 그런 많은 인식이 있는 데까지는 되는데, 거기서 더 같이 함께 상생을 하거나, 아니면은 같이 상생한다는 건 저 상대를 살려주는 게 또 같이 함께 상생하는 것이기도 해. 우리가 법칙으로 보면. 왜냐하면 내 것을 지금 들이대지 않고 턱이 이거 문제라고 내 걸 들이대는 틀 짓는 것이 아니라 저 상대의 내 것을 좀 더 이렇게 열어줘 버리면 이 상대의 에너지가 풀리면 또 나한테 풀어진 에너지를 돌려주는 것이 법칙이기 때문에 돌아온단 말이야.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거기서 자존심이라는 걸 가지고 또 틀지어 버리는 거지. 내가 왜 해?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내가 또 이렇게 양보하거나 하면은 저 사람이 나를 또 우습게 볼 거야.
또 뭐, 아니면 저 사람이 자기가 마치 옳다라는 듯이 뭐 주장할 거야, 이제. 내 건 다 뺏길 거야. 라든가, 뭔가 이렇게 털짓는, 털짓게 돌아가는 이 자존심이라는 게 작동을 한다고. 근데 이것도 이제 하다 보면 보여. 지금 이게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서 진짜 서로 사랑으로, 상생하는 마음으로 좀 더 어떤 한 마음을 이렇게 의식으로 운영해서 낼지. 하다 보면 이제 이게 또 보인다고. 근데 이제 이걸 못 넘어간 사람들은 여기서 자존심에 이만큼 한 거 잘했어. 이제 이렇게 끝나기가 쉽지. 이만큼 한 것도 내가 법칙을 해서 더 안 들이댔잖아. 근데 사실은 안 들이댄 게 아니라 들이대고 있는 거야, 그게. 샨티가 지난번 공부 모임에서 내려본 적이 없다고 내가 얘기를 했지. 내가 얼마나 내렸는데요. 우리 안호가 뭐라고 말해? 내가 얼마나 내렸는데요. 내린 사람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아. 못 내렸기 때문에 내리는 흉내를 한 걸 가지고 내렸다고 해. 그랬듯이 아까 지금 우리 원아님이 질문한 것에서 보면 난 지금 내 거 자존심 내려본 게 아니야. 그냥 그런 이제 척이나 흉내를 내면서 이제 그러한 상태로 지금 과정에서. 그러면 그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 무력이나 약간 무건조나 의욕 없음이나 약간 생기가 안 도는 게 거기서 정체됐기 때문에 내가 그걸 넘어보고 계속 써보면 이게 활기가 계속 네, 활기가 되죠. 재밌고 신이 나는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자존심을 내릴 때 내 안에서 진짜 나 참 잘했네. 이게 자존감이 서는 구조거든. 나 잘했네. 나 괜찮은데? 나 좀 멋지다. 자기한테 감탄하는 일을 많이 쓰라고 했죠. 그죠? 이런 감탄이 일어나게 돼. 그런데 조금이라도 여기에서 나를 속일 수 없는 나만이 아는 나의 어떤 그런 자존심이 작동을 했던 익숙한 과거에 형성되어진 그런 것들이 작동하는 것에서는 내가 나를 좀 더 받아들이거나 이제 그런 인정해 주기가 어렵지. 제가 보는 시각이 자존심으로 보는 시각으로 좀 컸기 때문에 내 거를 세우냐 내리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게 뭔가 내 거를 내리면은 이게 뭔가 내가 참 삶에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감정이 우울하고 좀 슬프고 이렇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또 내 거를 세우자니 이 법칙이나 이게 뭔가 흐름이 안 맞다는 걸 아니까 안 세워서 진짜 정말 이번에 잘 넘어갔다 이렇게 스스로에 대한 피드백은 그렇게 되는. 이게 거기서 이게 한번 치고 나가서 사람을 능동적으로 쓴다라는 그 자체가 안 됐던 게 보면 사분께서 네 거는 네 입장은 네가 좀 얘기해라 이렇게 한 번씩 얘기하시는 네 욕구 감정을 네가 좀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거기서 항상 좀 이렇게 기존에 하던 그 흐름이랑 내 걸 내는 거에 그런 딜레마? 이게 뭐 나의 내 걸 세우고 같이 내 걸 얘기하면서 같이 만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내 걸 내는 거는 이기고 지기고가 아니고 내가 내 걸 내므로써 상대랑 이 다름을 만나기 위해서 소통하는 거야. 내가 내 걸 내는 거 거기에 대한 내가 그 생각까지 안 갖고 나가야 인식이 되는 거예요. 내가 대화를 하려고 하는 거는 사랑하는 마음을 만나려고 하는 건데 오해를 풀고 이해하려고 만나려고 하는 건데 내가 이걸 안 썼다 의식이 약간 내가 이거에서 펼쳤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것들을 이렇게 넘어가기 위해서는 물론 이제 자존심도 세워봐야 내가 자존심을 세우고 있구나 하는 걸 의식이 알아서 이제 계속 세울 건지 조금 다른 선택을 할 건지 이제 이렇게 길이 나오거든요, 점점. 근데 이제 이렇게 비춤이 안 되면 그냥 일방통행적인 것밖에는 없어요. 자기 식과 자기 뜻과 자기 것밖에는 없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제 원하님이 얘기했듯이 내 거를 좀 내리려고 하니까 법칙이나 이런 것들에 마치 꺾인 것과 같은 그런 무기력함이나 좀 이렇게 감정적으로 편하지 않은 그런 흐름이 형성되는 건 지금 가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 내가 이제 좀 더 의식을 증상이 보여주는 거야. 내 것대로 이렇게 하다가 내 것을 좀 내리니 이 좀 편하지 않은 어떤 뭔가 이렇게 막히는 느낌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보면 업식대로 막 뻗어낼 때 시원하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진짜 더 깊은 걸 몰라서 그러는 거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법칙을 아는데 내리려고 하니 이제 좀 이게 이 과정에 느끼는 그런 부분들이야. 그러면 이제 그때에 또 답답한 증상을 보여주잖아? 그러면 그 증상을 가지고 또 나의 의식이 합리적인 거를 또 비춰주거나 나에 대한 어떤 그렇게 안 하던 선택을 한 거에 대한 지지를 해주거나 또 이런 것들이 그 케어라고 할까? 또 관리가 들어가야 되지. 그런 시기에서 이제 인정이라는 게 밖에서 주는 것으로 이제 많이 뻗치거나 아니면 좌절됐다고 좀 느끼는 감정체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더 이상 이제 내가 스스로 지지할 부분은 지지하고 나 스스로 이게 에너지를 돌리는 거구나 인식이 조금씩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거기서부터 이제 조금씩 더 제가 제 수순에서는 여기서 다시 만들어가는 되는 부분인 거예요, 의식. 네네. 그래서 원아님도 자기의 공부 방향이 있고, 샨티의 공부 방향이 있고, 금강의 공부 방향, 뭐 여신이나 해명이나 영왕공이나 다 서로의 공부 방향이 다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내 것을 무작정 내리는 것도 공부에는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고, 내 것을 무조건 뻗어내는 것이 또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각자가 이제 내 거를 좀 깎아야 한다. 왜? 이때까지 자기 걸 너무 세우고 뻗어왔어. 우리 금강이 내가 안전이 없다는 걸로 얼마나 내 안전을 챙겼는지, 우리 안호가 못 받았다는 걸로 얼마나 자신의 걸 잘 챙겼는지, 다른 사람 건 보이지, 그지? 금강도 똑같은 거야. 안전이 없다는 걸로 얼마나 너를 안전하게 잘 채웠는지 말할 수가 없어. 밖에서 보면. 그러면 내가 나를 너무 이렇게 세워서 이젠 충분하다라는 것을 의식이 좀 비춰서 이제는 이거 말고 좀 다른 길로 나를 좀 열자 하는 게 우리는 새로운 헌신 명상에서 새신, 새로운 길인 거야. 이 균형이야, 이게. 그래서 이 균형이 잡히지 않는 것에서 불균형이 이제 자꾸 뭔가 익숙한 이 틀에 갇히게 하는 거야.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 원아님이 얘기를 잘 했듯이, 자, 어디까지가 내 것을 얘기하고 상대 것은 상대 것으로서 존중해야 하는가. 이제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원아님도 원아님만의 공부를 이렇게 이제 해가는 과정에서 나라고 형성되어진 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나는 뭘로 들어가냐 하면 내 느낌과 내 욕구, 내 감정이라는 걸로 돌아가. 이 감정은 뭔가 지금 내 안에 어떤 느낌이나 욕구를 보여주는 증상과 같아. 증상. 그렇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여신님하고 원아님이 원아님께 있고 여신님께 있어. 그러면 이게 서로 우리는 달라서 잘 알맞을 수도 있어. 그러면은 이제 원아님이 그것을 나는 이렇게 느끼고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 너가 지금 나를 쳐다본 것이 내 안에서 나는 뭔가 이렇게 째려보는 것 같아. 내 거라는 거를 100% 알아야 되는데 자기 거야. 근데 네가 지금 나 째려봐서 나 상당히 불편해. 그러니까 그딴 식으로 쳐다보지 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런 짓을 사람들은 예사로 하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쳐다봤는데 되게 좋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아까 지금 똑같아. 턱이라는 어떤 증상을 가지고 그걸 별 대수롭지 않게 하는 사람도 있고 유난스럽게 대하는 사람도 있듯이 똑같은 거야. 너 지금 그런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는 거 진짜 상당히 기분 나빠. 그런 눈으로 나 보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거는 상식이 없는 짓이라 이 말이야. 내 걸 말할 수는 있다고 할 때 여러분들은 자꾸 이걸 헷갈려. 내 걸 말하라고 해서 자기 안에 이미 이렇게 턱이라는 것을 해석하는 이 왜곡된 의식이 있단 말이야. 그것을 가지고 일어난 감정을 사실처럼 상대가 일으켰다고 던지는 거야, 그건. 저희 의식에서 제가 12월 말까지 저도 본능처럼 몸에 있는 어떤 상태에 엄청 집착을 하면서 저는 이 몸이 안 아팠던 때로 원래대로 재활을 해서 그 상태에서 내가 앞으로 관리를 할 거다라는 목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그것까지 되려고 엄청 노력을 했고
그게 뭔가 안 되는 순간 빨리 불을 켜야 된다는 생각에 휴식이 필요한 몸이었는데 엄청 밀어붙여. 불안이 엄청 올라오니까 통로가 다 막히니까 통증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다른 사람의 의식이 뭐든지 일으킬 수 있다라는 그거를 제가 안 받아들이는 의식에서 이런. 그렇지.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지금 몸을 안 받아들인 것처럼. 제가 상대의 의식이 뭐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통제하고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 의식이 저를. 그렇지. 감정이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가? 아니, 내가 뭘 어떻게 쳐다봤길래. 나는 그냥 맞는데. 저거 이상하네? 그리고 거기에다가 나를 또 그런 눈으로 보지 말라고까지 해? 이러면서 이제 또 뭔가 이렇게. 또 오해 안 키려고 엄청 막 이렇게 노력하고. 그러니까 불필요한 생쇼가 바로 그런 생쇼라는 거야.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여기는 내 몸에 무슨 짓이 일어나도 나는 그거에 대해서 뭔가를 안 붙여. 그런데 조그만 걸 가지고 온갖 이야기를 다 해. 턱 안 아파 보셨죠? 예? 다른 건 내가 차라리 받아들이겠어요. 근데 이 턱은 음식을 씹는 곳이잖아요. 부터 해가지고 엄청 사실인 것처럼 극대화 시켜 놓는다 이 말이야. 외부의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그래서 원하님이 이제 내가 뭐 어떤 거를 하던 저 사람에서는 저럴 수 있어. 생각으로 사유까지는 그렇게 됐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좀 이게 그렇지. 이제 가는 과정이니까 끊임없이 그런 의식으로 자꾸 외부에 뭔가를 자꾸 영향 미치려고 하거나 오해를 막 풀려고 하거나 하는 이제 그런 것은 이것에 막 뭔가 원래대로 돌리려고 하거나. 그게 말이 힘들겠네. 좀 기다려주거나 아까 너 몸을 너무 막 혹사시킬 때보다 지금 조금 이완하고 내려줘서 여 템포에 맞춰주니까 오히려 좀 더 회복이 되더라 하듯이 좀 기다려주거나 덜 씹어주거나 그래도 문제가 없는데 그런 운용에 대한 자기 할 바를 의식을 써주지 않는 거지. 어떻게 보면 고통이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고통이 왜 일어나겠어? 스스로 만드는 거야 사람들은. 그럼 저 의식 상태에서는 의식이 운영한다라는 그 의식이 깨어있으면 자동 자체가 없는 상태. 당연하지. 수동태. 당연하지. 만약에 이제 원화가 저 사람의 것에서는 저렇게 볼 수 있어 하는 게 프로테이지가 높다고 봐. 그러면은 책임질 것도 없고 뭔가 저 사람을 풀어주려고 막 어떤 걸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나를 나로서 중심 잡은 자리에서 그냥 보여주면 돼. 여기도 마찬가지야. 그냥 자기 여기 이 상태 증상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것들로 보여주면 그만이야. 그런 상태에 내가 얼마나 의식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해결할 것도 없고 찰 앞도 없고 그런. 그렇지. 사랑할 것도 없고 그냥 저절로 그래 넌 그래. 저절로 존중이 일어나. 존중하려고 할 것도 없어. 나는 하나인데 100명이 있으면 그 100명의 시각이 다 다른 거야. 다 다르지. 그래. 그런데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강의를 한다 그러면은 다 똑바로 정신 차려서 졸면 안 돼. 아까 혜명이도 잠깐 그러더니 그러면서 한두 사람이 좀 하품을 하거나 하면 막 그거에 온 멘탈이 흔들려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자동 돌아가는 구조가 있다고. 차이는 그거야. 나 같은 경우도 어떤 사람이 밉기도 하고 나는 청소하고 있는데 저 사제는 청소를 안 해. 회원들하고 놀고만 있어. 화나지. 화나 나도. 근데 나는 어떻게 의식을 비췄어? 아니 청소 지금 왜 해? 누가 시켰어? 네가 선택해서 한 거잖아. 너 수행하려고. 너 지금 닦으면서 네 마음 닦잖아. 의식을 그렇게 이 틀에 이걸 지금 때리는 게 아니고 대상도 여기 들어가고 틀 지어진 건 다 여기 수레에 들어간다 이 말이야. 나도 있었어. 없는 사람 없어. 근데 왜 너는 안 하면서 난 안 돼요 하거나 나는 나를 더 용납하지를 않아요. 그래 놓고 남들이 왜 나를 용납 안 해주나요? 난 그게 너무 신경 쓰여요. 이런 말이 어떻게 할 말이냐 말이야. 깊게 좀 사유 좀 하세요. 자꾸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존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으면 그쪽 길에 네 의식을 두드려 가는 거야, 이제. 아, 내 의식을 어떻게 쓰는가에 대한 이게 답이구나. 내가 내 의식을 그동안 그러면 좀 어떻게 썼는가 의식으로 보란 말이야. 내가 어떤 의식을 썼는지. 나 아닌 게 없다고 했잖아. 나를 위하지 않은 게 없다고 했잖아. 근데 안 하다가 하려니 당연히 녹아 들어가지 않죠. 반복해야죠.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그 남자 도반님한테. 지금 너 나이가 몇이야? 너 나이에 맞는 품위와 성품과 가치로움을 만드는 거에 얼마나 마음을 쓰고 살았어? 귀찮아서 안 했어요. 그게 정답인 거야. 그렇게 인정이라도 하면 좋아. 자기가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자기한테 그런 나이에 맞는 품위와 성품이 안 돼 있는 거야. 근데 안 오는 인정도 안 하는 거지. 그러면서 뭐 부모가 안 줘서 뭐 그랬다. 우리 환경이 어째서 그랬다. 그러면 절대로 이 소를 못 다뤄. 못 가, 한 발짝도. 그걸 머리에다가 안호가 확 심어야 되는데 이 심는 힘을 안 쓴다는 얘기야. 귀찮아하고 어렵다고 하면서 안 쓰는 거야. 어려워도 해야 되면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턱이 지금 증상을 보여주는데 하기 싫어도 고개 꽉꽉꽉 씹고 싶어도 죽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나는 죽을 먹는 것만도 너무 감사했는데 2달, 석 달을 먹었나? 왜 그게 불평불만 할 일이야? 아니, 눈이 지금 상태가 안 좋은 상태 증상을 보여주는데도 안경 끼는 게 우리 돌이 보고 있어, 혹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안경 끼면 못생겨졌다느니, 진다느니, 눈이 작아진다느니. 나는 안경이 쓰기 싫단 말이에요. 뭐 애도 아니고. 뭐 그런 말 하면 제바다. 눈이 왜 그렇게 됐어? 약하게 타고난 것도 본인의 팔자고, 그 약하게 타고났다고 문제냐? 문제 아니야. 약하게 타고나서도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근데 너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의식을 열어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보고 쓰는 게 아니라 갇혀진 정보 덩어리 안에서 계속 망상만, 불안과 두려울 수 있는 그것만 더 뱅글뱅글 돌리는 거야. 그러면서 신세한탄하고 마치 인생이 끝장난 것처럼 하고. 안호가 제일 부러운 조건이야. 싱글에다가 마음만 먹어봐. 온갖 남자를 다 후리고 다닐 수 있는, 거들뭐 자식이 있어. 남편 있어봐. 밖에 외출도 제대로 못해서. 거기다가 또 시댁 있어봐. 얼마나 좋은 팔자인데, 그 좋은 팔자를 못 누리는 거야. 어떤 거를 의식적으로 깨어서 하고 나서 내가 좀 내 거 책임진 게 맞나? 좀 너무 관여한 게 아니고 선을 넘거나 뭐 법칙에 어긋나게 내가 뭔가 한 게 아닐까? 제가 좀 주로 그렇게 할 때는 저기 법칙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뭐 글을 쓸 때나 말을 할 때나 그런 걸로 할 때가 있는데 하고 나서 해는 거 자체는 후회는 안 하거든요, 이제는. 근데 내가 내는 마음은 알겠는데 이게 좀 내가 좀 너무 오지랖이지 않을까 하는 게 늘 지각이 좀 붙어요. 거기서의 어떤 제가 의식을 정리를 해야 될지. 아까 했던 얘기는 나의 익숙한 이 틀의 작동이고, 이 틀은 자꾸 뭔가 틀 지으려고 하거든. 내가 좀 잘 못했나? 내가 좀 관여했나? 막 이렇게 이제 자꾸 틀 지으려고 하는 게 있고, 그리고 또 다른 각도로 보면 비춤이라고 해도 되고, 왜냐하면 저 상대가 기꺼이 좋아가지고, 너무 도움이 많이 됐어. 진짜 너 그렇게 질문해줘서 너무너무 좋아. 보여주는 리액션이 컸다면 이거 안 돌아갔을 거야. 근데 상대가 뭔가 이 표정이 구린 거야. 침울해지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너가 뭔가 너의 개입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났는가. 이건 비춤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비춤을 한 것에서 또 물어봤잖아. 아이고, 내가 괜히 언니한테 오지랖 해가지고 더 언니를 좀 불편하게 했는 거 아닌가 했어. 다른 때 같으면 또 그런
이렇게 이 증상을 가지고, 불안해하는 증상을 가지고 안 했는데, 이번에 또 했지, 그지? 하니까 아니라고 얘기가 나왔지. 그러면은 여기서 그 아닌 것을 믿고 존중해줘야 돼. 근데 익숙한 이 틀에서는 자꾸 믿음도 없고 상대에 대한 존중도 없으니까 너가 마치 큰 어떤 역할을 해서 이 사람한테 뭔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이 착각이야, 이것도.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좀 상대를 믿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익숙하게 자꾸 틀 지으려고 나가려고 하는 것은 놓고, 그리고 이 사람이 그런 피드백이 오면, 아, 그랬나. 어머, 나는 도움 주려고 한 건데 언니를 또 혼란스럽게 했다며. 좀 미안해요. 오는 것도 잘 잡고,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한 것은 영왕공님이 너의 경험을 이렇게 열어가 본 거야. 그지? 그래서 말하는 것도 깨워서 보면서 좀 더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가지 않고 이렇게 진짜 이러면서 참 좋았단 말이야. 그러면은 너의 경험을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경험은 좋은 경험, 안 좋은 경험 없다 했잖아. 그러면은 거기서 좀 아쉬웠다면 뭐가 아쉬웠었는지 배움을 해야 돼. 배움이 점점점 지혜가 되고 이 지혜가 우리 이 의식을 이제 운용하거나 필요한 방향으로 저절로 움직이게끔 하는 빛이야, 이게. 근데 경험을 했는데 또 이렇게 자꾸 틀짓는 구조로 가게 되면 거기서 배움이나 지혜가 안 생겨. 그러면서 아이씨 또 괜히 나섰어. 봐, 언니 인상 안 좋지? 아이씨 그래, 니는 또 왜 그런 식으로 했냐? 또 자기 비난을 간다고. 그게 과거에 익숙한 틀. 그러면 거기는 배움도 없고 지혜도 없고 또 그냥 진탕 업식놀이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거기서 영왕공이 너의 경험을 위해서 그렇게 해봤다는, 널 위해 한 거야. 저 대상을 위해 한 거는 일도 없다는 거에 대한 바른 배움을 한 거를 또 적용을 해서, 만약에 이제 이런 상태로 신경이 쓰인다 그러면 물어본 거 아주 잘했고, 아니면은 이제 거기다가 언니 나도 한번 써보고 그래서 언니한테 이렇게 해봤는데 혹시 불편하면 얘기해 주세요 해서 에너지가 흐르도록 그렇게 하고, 말을 하나하나 또 막 신경 써. 이 틀에서는. 그거는 이제 놓고, 잡을 때 잡고, 놓을 때 놓고. 이런 자연스러운 그런 흐름 안에 내가 이제 훈련을 하는 거지. 아까 꼭 그 일 때문만은 음, 아니고 그냥 그걸로 조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을 할 때도 그렇고 그렇지. 뭔가 요새는 요청 들어온 것도 아닌데 그냥 내 거 올라오는 것만 보자 좀 이렇게 많이 하는 것 같아. 나를 쓴다 할 때 그 선 같은 거 어느 정도를 해야 될지. 오케이. 아주 좋아.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너가 사랑을 품고 하느냐, 아니면은 그냥 상대가 뭔가 하는 것을 문제시나 지적이나 뭔가 이렇게 긁으려고 하는 건지. 그러니까 너가 그거에 대해서 어떤 부정성이 있는데 이 부정성을 나 좀 해소하려고 물어보는 거야. 이거는 폭력이지, 어떻게 보면. 예를 들면 이건 이제 영왕공만 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자기 가슴에 진실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봐야 돼. 예를 들어서 A 도반이 있고 영왕공 B가 있어. 그런데 너가 A한테 오늘 해명님한테 묻듯이 뭔가를 물을 수 있어. 그러면 이 A라는 사람이 뭔가 자기만의 틱이 있거나 뭔가를 이렇게 하는 행동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영왕공 너가 뭔가 부담스러운 어떤 것이 있거나 신경 쓰이는 어떤 것이 있거나 그거를 가지고 해소하려고 묻는 것은 폭력이 될 수 있고, 그런데 아까 해명님한테 묻듯이 진짜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한 좋은 어떤 좀 교감이나 좀 뭔가 어떤 도움이 되고자 어떤 팁을 주고자나 이런 사랑을 가지고 했느냐의 차이는 다르다는 거야. 당사자가, 이 A가
그것에 대한 좀 핸디캡이 있는가? 아니면은 핸디캡이 없는가? 이것의 차이에서 좀 물어 들어가는 게 우리는 좀 달라져야 되지.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아,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한 좀 핸디캡이 있다는 걸 내가 알아. 정확하게 듣지 않았어도. 알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좀 적당히 그걸 좀 모르는 척이나 그냥 약간 뭔가 이렇게, 아, 저 사람이 좀 저걸 불편해 하니까, 아, 좀 저거 핸디캡은 건드리면 조금 좋지 않겠구나 해서 그걸 이렇게 좀 거두어 드리는 것도 있거든. 그런데 이제 방금 아까 우리 혜명이는 핸디캡으로 너가 다가간 게 아니잖아. 그지? 이 차이를 좀 잘 보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미비하게 볼 것 같아. 근데 이제 영안공은 과거에 보면 그 상대가 핸디캡을 갖고 있는 거에 대한 것이 영안공이 좀 뭔가 신경 쓰이고 불편해. 신경 쓰이고 불편한 것을 뭔가 이렇게 좀 툭 하고 묻는다는 걸 그 말 삼아서 이 상대를 좀 자극할 수 있는 그런 물음이 있었었거든. 그러면은 이제 그거는 조금 내가 진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들여다 봐야 되겠지. 이제 영안공이 자신을 의식으로 비추어서 그 안에 진짜 뭐가 들어 있었는가. 아까 혜명이한테 냈던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한 건지 아니면 너 안에 좀 신경 쓰이고 불편한 어떤 걸 가지고 이렇게 했는 건지는 너만 아는 거니까 비춰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지. 이걸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거 좋은 모양이야. 안 좋은 모양이라 말할 수 없어. 이렇게 해서 고통스러운 사람들은 의식을 소를 두드리지 않는다는 얘기야. 실질적인 주체자는 소야. 소를 두드려야 이 소가 간다고. 그리고 이 소가 또 다른 데로 가면 이리 가도록 이렇게 두드리고 하듯이 우리 의식을 그런 방향성으로 우리 안에 있는 힘이 있단 말이야. 그걸 그렇게 써내줘야 되는데 그걸 안 쓰고 틀에다가 자기를 자꾸 집어넣어 놓고 나는 지금 잘못됐어. 큰일 났어. 턱 때문에. 이렇게 하는 이치가 대부분 자기 삶을 그렇게 스스로 비튼다는 얘기야. 풀지를 못하고. 안우가 걔가 못 받았어. 못 받았으면 나 같은 경우는 더 받으려고 애를 쓰지. 왜 나 안 주냐고 해서 더 돌아오는 거 없어. 이치가. 근데 난 더 받으려고 해. 더 받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겠어? 내 거 왜 안 줘요? 원장님한테 이렇게 할 수 없단 말이야. 내 걸 내린단 말이야. 내려서 어떻게 해? 마구마구 주는 거야. 참 이게 뭔가 비슷한 말인 것 같은데 하늘과 땅 차이가 있는 거야, 안우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안우는 계속 술의 탓을 하고 있는 거야. 무슨 차이인지를 이해가 돼요? 네, 의식에 대해서 또 설명해도 또 모르겠지요? 다음 주 되면? 네, 고민을, 사유를 하세요. 사유. 알겠습니다. 이상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